이번에 이제 주식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요. 네네. 그 분위기는 정말 이제는 끝이다. 정말 그렇죠. 끝이다. 네.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반등해서 네. 지금 뭐 거의 전고점 대비 뭐 한 10% 뭐 이 정도밖에 15% 얼마 안 남은 것 남았죠.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 반등세가? 당분간은 아마 이제 약간의 추가 상승이나 박스 권장은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사실 꽤 올라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뭐 미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지금 뭐 24,000, 3,000대에서 왔다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한 3, 4,000 맥시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뭐 미국의 그 상승률만큼은 좀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조금 나누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1차 반등기의 그 시기하고 그 특징은 어떤 게 될까요? 이미 지금 1차 반등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료된 시점이다, 예, 지금은 이제 2차 반등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죠. 그래서 네. 코로나19 이후에 일시적으로 한 3, 4개월 동안 2차 대유행 오기 전에 리바운드를 할 건데 그때는 뭐 워낙 안 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지표들이 좋아지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게 반영되는 선반영되거나 혹은 진행되면서 반영되는 이제 그런 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2차 반등기의 그 어떤 시기하고 특징은 어떤 게 될까요? 2차 반등기는 이제 각국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이 조금 이제 빨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반등기 때의 심리적 모멘텀하고 그다음에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 공포감 해소되면서 했던 분들이 이제 아마 수익 실현이 그래서 약간의 이제 멈춤이 있죠. 네. 오르락내리락. 그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뭐 주식과 채권에서 조정하든 내부에서 하든 이런 게 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되면 뭐 제 생각에는 한 뭐 2, 3주 하고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의 활동이 있으면서 이제 그 매출도 올라가고 뭐 이런 장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때는 이제 업종마다 좀 달라지겠죠. 섹터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놓는 그런 어떤 지표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놓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지표들에 의해서 업종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어떤 데는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 이하가 이제 나온다면 왜냐하면 심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때 이게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뭐 여름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에 어느 정도 그걸까지 반영해서 그래서 1차는 거의 구별화된 거 다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옥석이 가려져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생각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서서히 지지부진하고 생각된 것보다 이거 빨리 회복이 안 되네. 이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것이 갈리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곧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네. 그 시점이 아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늠을 시작하겠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우리도 멈췄던 것 같았는데 다시 지금 재확산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연 경제가 계속 어떤 그 긍정적 그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전과 다른 중요한 이제 차이점입니다. 뭐 4단계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번에 아주 다르죠. 이제 다른 이유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난 이제 6차 대세 상승기에 사스도 일어났고 메르스도 일어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조정만 받고 큰 무리 없이 올라가더라. 신종플루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은 이제 그 점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4단계에 걸쳐서 가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간별에서는 이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다시 1단계에 올라왔던 거를 전부 다 토해내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아. 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분명히 영향은 있긴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최선의 선방은 2단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네. 2단계에서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펀더멘트. 그래서 2단계 구간이 이제 길어지는.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이고요. 코로나가 재발해도 최악의 경우는 다시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혹은 그 이상도 내려갔다가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4단계는 맞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4단계의 어떤 단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네.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간과 폭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 요소들이 기간과 폭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더블딥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하시는 분들도 좀 네네. 있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시 이제 대폭락의 가능성은 코로나19에 대해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투자자분들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3단계, 4단계 또 대세 상승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그렇죠. 예, 그때 파는 만약에 그렇죠. 이걸 내가 준비 없이 맞닥뜨려졌다 해도 그때 파는 시점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뭐 시간이 뭐 내일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뭐 빨라야 뭐 예를 들면 한 4, 5개월 후 뭐 이러고 또 그 외에 뭐랄까 리세션의 큰 충격이 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요소들은 지금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비할 시간이 몇 개월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 동안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력을 가지고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최저점으로 다시 내려가서 1단계부터 다시 올라간다면 그 저점에서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사지 못했던 다른 좋은 주식. 그렇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단 그거는 장기적으로. 네. 그렇지만 결국 그 우여곡절은 다 다르더라도 결국은 이치로 회귀하더라.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셨던 3차 상승 시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앞에 질문하셨던 거와 연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이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제 앞에 질문에 보충하거나 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사건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일부의 분들은 종식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네, 종식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종식은 내년 봄에 가야 종식됩니다. 그래서 종식이라는 말은 지금의 단계에서 어울리지 않고요. 지금은 1차 유행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네, 그래서 종식이라는 말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그걸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1차 유행기가 이제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는 진짜는 올 가을, 겨울이 진짜입니다. 네.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역사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나타났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미 백신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면역체가 형성된 어떤 그 인플루엔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계절성 독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절성 독감은 겨울이 되면 늘 맞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자가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는 이번에도 맞듯이 물론 약간의 특색이 다르지만 어떤 인플루엔자는 그 특성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뭐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젊은이 피해도 있지만 상당수는 젊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기침, 감기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무증상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계절성 독감은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들만 맞으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종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도 종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인플루엔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백신도 없고 우리가 면역도 형성되지 않은 진짜 신종이 있습니다. 네. 이 신종이
대체적으로 11년에서 39년, 전염병 학자들을 보면 11년에서 39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 신종플루예요. 그래서 거기도 신종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또 신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면역력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은 백신이 나와서 최소한 인구의 30%나 60% 정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을 인위적으로 시켜서 해소가 되거나 그래야 종식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백신이 없으면 감염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신종 인플루엔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뭐 멀리까지 안 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인 독감, 네. 1918년, 19년. 그 다음에 1957년 아시아 독감. 네, 그때도 한 100만 명 정도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 이때도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사망자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홍콩 독감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제 주위에 아는 분도 홍콩 독감 그때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홍콩 독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메르스나 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사실 국지적으로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면 2009년에 신종플루. 네. 예.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는 보통 3번 유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대유행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번도 신종이죠. 그래서 무조건 3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3번 대유행을. 예.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그 3번의 대유행에서 두 번째 유행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 스페인 독감도 2차 유행 그렇죠. 때 많이 죽었다고. 많이 죽었죠. 네. 신종플루도 우리가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기억이 2009년에 신종플루 때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가 한국이 전 세계로 보면 2차 유행 때 맞은 겁니다. 제 2차 대유행 때 한국은 그게 첫 번째지만 그게 2차 유행이 가장 크게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번 크게 맞았잖아요. 네. 이제 종식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루면서 간다. 잘. 날씨, 나올 날씨 때까지.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두 번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1차 유행이 사실 제일 작아요. 예. 그래서 데미지로 보면 두 번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1차.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이 이렇게 곡선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1차만 해도 지금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스페인 독감부터 지금까지 2009년까지 하고 지금의 독감하고 비교하면 저는 여러 가지 팬데믹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게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전염병사도 굉장히 크게 어떤 그 전환이 된다라고 봐요. 이번 게 새로운 전염병의 새로운 어떤 양상을 만드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전염병은 1차가 제일 작고 2차가 제일 크고 3차가 두 번째로 큰 요 국면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1차 때는 전염병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첫 번째 진원지가 세계 어느 한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페인 독감은 미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 독감하고 홍콩 독감은 말은 아시아 홍콩이지만 사실 중국이 진원지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08년 신종플루는 멕시코와 미국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행되는 그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유행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 이제 봄철이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하니까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여름철로 들어오면 이게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날씨와 연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연관이 없는 이유는 환경이 좀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네, 그리고 생존율도 줄어들죠. 근데 지금 이제 더운 지역에서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밖에서 그래도 산화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이러스가 묻어서 신발에도 몸에 호흡 여기 얼굴에 붙든 사람이 덥기 때문에 예전에는 더워도 밖에 돌아다녔죠. 네. 근데 지금은 에어컨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에서 건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밖에 바이러스가 약해지긴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지수가 세져서 뭐 예를 들면 반나절 안에 사멸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밖에서 접촉을 하고 건물로 들어가죠. 건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최적의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운 지역과 상관없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요. 그렇지만 결국은 날씨에 영향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봄에 발원을 해서 여름이 되면 좀 수그러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사람들이 무감염, 무증상자도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진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의 사람이 그리 가거나 미국 사람이 거기를 가거나 비즈니스든 뭐든 또 이 사람이 거기를 가거나 해서 그 여름 기간 다음 유행기 전에 은밀하게 각 도처로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가을에 바이러스가 다시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온, 그게 이제 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봄 환절기, 가을 환절기. 그 환절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강해지는데 사람의 면역력은 떨어지는, 특별히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겹치는 시기가 환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2차 때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진국끼리는 이게 교류가 있죠. 그래서 선진국이 이쪽에서 2차 때 유행할 때 갑자기 빠르게 다른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3차는 다시 거기에서 후속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1차는 국지고요. 2차 때 전 세계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발원지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2차 때 맞은 거죠. 스페인 독감도 사실 우리도 2차 때 맞은 거거든요. 네. 네,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만주 철도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온. 네. 근데 이번은 제가 왜 전염병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케이스냐면 1차 때 전 세계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뭐 국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예, 너무 많이 퍼져 그 있어서. 이유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2009년하고 지금하고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즉 교류가 중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고 이런 게 그다음에 우한도 못 맞기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지 지역에서 이동의 뭐 세계화 뭐 그걸 세계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동의 어떤 속도들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됐지만 지금은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순식간에 여기서 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다시 미국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 네.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속도,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 비율도 규모도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왜 위험하냐면 이미 이제 진원지가 있잖아요. 네. 다 잡아도 없어지지 않죠. 네,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뭔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러면 2차가 되면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래도 이전에는 그것도 타이밍이 좀 있었어요. 인터벌이, 딜레이가. 근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 한 번에 다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은 바이러스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유행이 3번의 곡선 중에 2번 일어나는. 물론 3번째까지는 3번이에요. 3번 다 전 세계 팬데믹,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원하는 최초의 어떤 사례가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 앞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 하면은 같은 네. 패턴을 보이겠네요. 동시에 그렇죠. 다발적으로 그냥 예.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1차 유행은 2차 가을기까지 여름이라는 좀 긴 공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에 3차는 가을, 겨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깐 한 달 정도 하고 봄철로 들어가죠. 우리 2월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그 그래프상으로는 2차, 3차 이렇게 나오지만 대체로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번에 2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이제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네. 네. 물론 그 전에 9월, 8월, 9월부터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곡선이 타기 시작하는 거는 10월 말 11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5월이죠? 5월. 이때까지 2차와 3차가 겹쳐나기 때문에 지금은 2, 3, 4, 5, 많아야 3개월, 4개월에 우리가 지금 충격을 보고 있는데 이때는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 이상 이 국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2차입니다. 겁나는데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백신을 넣어봐야 돼요. 치료제와.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네. 대신 이건 바이러스 자체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미국의 질병 뭐 CDC의 뭐 수장도 그렇고 파우치 소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질병 관리하는 분들도 전문가가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패턴이 바이러스가 자기 갈 길을 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